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2천억 이상 유입되는 등 수급도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아우인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의 리포트를 좀 살펴보니까요. 증시 교착 국면이 이제 마무리될 것이고 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요소로는 총 4가지를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 요소 하나하나를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요소로 이번 잭슨홀 연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벌써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난 지가 좀 됐는데요.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옐런이 예전보다는 이제 비둘기적 성격은 좀 약화됐지만 그래도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방점을 뒀고요. 그것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을 좀 의미한다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드라기 총재는 9월 달에 LTRO를 시행하고 나서 4분기가 되면은 적어도 ECB 차원에서 자산을 더 늘리는 양적 완화를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양국 통화정책의 책임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유동성 환경은 지속될 수 있고 오히려 위험 자산 선호가 좀 더 늘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방향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소로는 최근 미국 경기 모멘텀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압력을 들어주셨는데요. 달러 강세와 최근 달러 강세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저희가 7월에 이제 정책 효과가 좀 반영이 되고요. 8월 초 중반까지는 지수가 좀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 가장 큰 요인은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달러를 보는 시각들이 좀 안전자산이 다시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투자 심리가 안 좋았는데요. 돌이켜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달러는 유로와 약세, 그러니까 유럽이 좀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이 반영이 됐고요. 그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 모멘텀이 오히려 중국과 유럽보다 다시 좀 강화되는 양상이 되면서 달러 강세였는데요. 이런 측면들은 일방적으로 달러 자체가 갖고 있는 안전자산 시그널이 아니라 유로존에서나 다른 지역 국가에서의 그 통화정책 변화하고요. 미국의 상대적인 그 펀더멘탈 강화를 반영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달러 강세에서 보는 시각은 안전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선호할 수 있는 좀 긍정적 신호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엔화 약세에 대한 해석 또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신중해야 할까요? 예, 일단 달러 강세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엔화 약세였고요. 반면에 원화는 오히려 이제 원화 강세 요인들 때문에 강세였기 때문에 이제 엔화에 대한 원화 비율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변화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좀 증시의 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엔화 약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수출업종의 주가는 이를 반영해서 좀 간헐적으로 주가의 좀 흐름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건 엔화의 속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는 엔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9월 달에 일본이 통화정책을 재강화하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에서 새로운 변수가 있냐는 건데요. 현재 일본의 물가 수준을 감안해 본다면 9월 달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일본이 재차 양적 완화를 강화할 가능성은 있더라도 제한적이고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화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해석과 긍정적 해석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 원화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 이것이 이제 정부 정책과 상당히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나 내수 활성의 측면에서 원화 강세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엔화 약세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또한 그동안 시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8월 이후 코스피 12개월 EPS가 반등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저희가 또 갖고 있는 두 번째 트라우마가 이제 실적 하면 안 된다 이런 실적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인데요. 2분기 결과가 나왔는데 쇼크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영업이익 추정치는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10%. 근데 삼성전자, 현대미포등,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한 3% 정도였고요. 오히려 숫자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넘어선 숫자가 6대4 정도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8월 초반부터는 EPS의 감속이 좀 멈췄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EPS가 떨어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EPS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형주 쪽에 대한 EPS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8월 들어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의 시세 탄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번 분기, 3분기부터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해줄 4가지 요소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주식은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높여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 순일 것 같고요. 수출주와 내수주를 구분하자면 내수주가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아직 그런 그 내수 성장에 대한 추세라든가 내수 비중이 높여지는 자금 시장의 흐름들을 다 반영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제 매수 타임을 잡는 게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변수로 보자면 환율 변수와 이익 변수를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에서는 증권, 보험, 은행 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후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 후발주가 대부분 지금 봐서는 정책 수혜주라든가 구조조정 이슈가 있는 금융주가 가장 많이 포진돼 있고요. 유통업종 그리고 유틸리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전략이 좋은데요. 자동차에서는 한라, 비스테온이라든가 SL 같은 일부 좀 종목들, 그리고 IT에서는 LG그룹주들, 그리고 화학에서는 효성이나 SKC, 건설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나 한국토지센터 이런 좀 탑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 관심주였던 LG가 어제 74,100원을 찍고 약 6%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LG유플러스가 어제 11,100원을 찍고 무려 13%의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 따라서 전체 승률은 21승 15무 9패가 되셨습니다. LG와 LG유플러스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유플러스, 그리고 또 LG이노텍, LG전자, 요즘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결국에는 이 LG그룹이, 제가 강산주, 10년 동안 가격이 변하지 않아서 강산주 그런 표현까지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변할 때가 됐다. 그런 부분,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변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LG 보겠습니다. LG 한번 보시면요. 추천날 전까지 모습 딱 보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에는 규칙성 자체가 없습니다. 대형주에는 거래량으로 규칙성이 나타나기는 상당히 힘들고, 우리가 이럴 때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겠죠. 박스권. 자, 이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했던 과정이죠.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갭하락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갭하락.
이상하죠. 깨파락이 나올 리가 없는데 LG라는 부분은 지금 LG전자라든지 아니면 LG하우시스는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뭐 LG 이노테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깨파락이 나온다. 이거는 뭔가가 인위적인 공간이 허용이 되었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조금 잡으시다. 자,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추천이 들어가죠. 자, 73,300원. 가격도 좋습니다. 11선과 5일선의 사이점 거기에서 튀면서 곧장 이렇게 시세를 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LG. 나는 어제 팔았는데 잘하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G 작은 시세는 그렇지만 큰 시세 자체는 어떤가요? 이제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뚫고 올라오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십시오. 좀 더 홀딩하시고 저는 연말까지는 8만 원 가리라 봅니다. 그런 가격적인 부분으로 대신 익절가를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익절가가 아직까지는 하단입니다. 물량 자체가 순박힘 이루어진 구간이 아직까지 하단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68,000원까지는 꼭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에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부터 밑으로 사셔야 됩니다. 밑으로. 분할 매수는 철칙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LG 플러스는 요거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종목 추천을 안 했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쉬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LG 플러스를 월요일 날 하고 그 종목을 계속적인 매일 AS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승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이 올라가는 모습 자체 뭡니까? 11,000원에서 11,000원이 맥시멈 가격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눌림권, 단기 고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LG 플러스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3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18,000원에서 11,000원대 거기에 단기적 꼭지, 그리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은 오버히팅입니다. 오버히팅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눌림권역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재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편입을 통해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궁금하시죠? 저도 엄청 궁금하게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DNA 링크 같이 보겠습니다. DNA 링크인데요. DNA 링크는 이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뭐 이 서울경제 TV를 통해서도 아니면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최근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소개를 계속적으로 시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DNA 링크 우리가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얼마 전에 마크로젠이라는 기업 기억하실 겁니다. 마크로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크로젠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뉴스 보시면요. 홍콩 대학과 유전자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였죠. 자, 이 뉴스가 뜨면서 유전체 분석 서비스 자체가 지금 현실화가 되는구나 하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DNA 링크 같은 경우에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다는 거죠.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현실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맞춤의학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오른쪽 하단 봅니다. 자, 질병 발생 전 후 치료에서 질병 발생 전 예방 필요 이런 학문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바로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진찰을 받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라고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유전체를 통해서 내가 미리 있을 병을 조기에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에 대한 의학 부분이 뜨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습니까? 바텍이 왜 올라갔나요? 바텍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 전에 예방을 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고, 바이오스페이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체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내몸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럼 메디톡스는요, 심리적인 부분이 강조됐던 거죠. 그러나 DNA 링크는 예방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적인 부분 자체를 생각을 하면서 DNA 링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자체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산업 동향이 바뀌고 통계청 자료가 바뀌고 산업 지표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월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봉 체크합니다. 월봉 보시면요. 상단에 있는 이 매물권, 힘들었던 매물권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올라오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3년 3월 달부터 2014년 8월 달. 16개월이네요. 16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힘겹게 올랐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여기서 그냥 빼려고 올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달에 기대됩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요. 이미 앞에서 거래량적인 부분, 매집봉에 대해 해당하는 구간이 이 상단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봉도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 간다고 봅니다. 자,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적습니다. 지금부터.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지금 박스권 돌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서 있던 양봉 크게 8월 6일날 수급적인 부분 체크 한번 해봅니다. 수급 보시면요, 기관과 개인의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온 날이죠.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누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손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물량을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흔들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흔들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기관과 다시 외국인이 같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아직까지 바닥권을 둘 다 들고 있다. 하지만 이날 다시 한번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크게 파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자리 자체 하단 자리는 외국인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수급의 주포는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이 살 때마다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지금은 DNA 링크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크게 달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20승 넘었는데요. 이 연승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이 연승 자체보다는 시청자분들이 따라함으로써 제가 승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보람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요. 자, 내일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많은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DNA 링크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DNA 링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의 정동욱 멘토,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동욱 멘토께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살펴봐 주시죠. 예, 사실상 저는 오늘 시장 숨고르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멘텀 이제는 조금 부재한 그런 시장이 아니겠느냐, 오늘 하루 동안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가 0.23% 정도 상승한 208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 예상가를 알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현재 예상가 자체가 2% 이상
시장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효과가 지금 코스피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6전대로 다운 조정되면서 12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상 12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특히나 기관보다는 외국인권에서 조금 많이 담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힘들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코스피 지수도 급락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고 숨고르기가 진행된 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할 시기에 재차 다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시장은 현재 0.24% 정도 상승한 568포인트에서 지금 예상가를 알리고 있는데 전일장 570선까지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가파르게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다음 이런 인터넷 업종에 대한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파르게 조정세를 겪었던 게 코스닥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파른 조정이 오늘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관점하에서는 오늘장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원 의원님. 네, 전 거래일에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현대제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와 삼성생명, KB금융,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증권, LGU 플러스,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샀고요. 기관은 삼성증권, 신한지주, KB금융, LG, SK텔레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기아차, KTNG,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 좀 매수를 했는데 일단 교집합을 좀 찾아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금융이 제일 눈에 많이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은 코스피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최근에 이 외국인들은 바이오 쪽 매수를 많이 했고요. 기관들은 반도체 장비 쪽을 좀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소형 쪽에서는 바이오와 반도체 장비 쪽, IT 장비 부품들 중에서 일부 종목도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0.32% 상승한 2081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삼성전자가 2%대 조금 다소 강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강세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은 숨고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는 0.31% 상승한 568.97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역시나 다시 한번 정고점 테스트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오늘장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특히나 뉴욕의 러셀 2000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또한 이제는 정고점을 돌파할 그런 시나리오는 마련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이 우량하고 펀더멘털이 우량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중소형 개별주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물시장은 0.41% 상승한 267.50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역시나 전일 야간 선물 자체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현재 최근 들어서 선물과 현선물 시장이 동반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날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오늘장 보합권이지만 선물 시장도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은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일 시장 역시나 월말 내고 물량에 의해서 또 한 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장까지 조금 그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는 0.03% 정도 하락한 1014원 1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예전과는 분위기가 조금은 변했다 이러한 관점하에서는 이제는 1000원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서서히 연말이 될수록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가 조금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생각보다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4% 하락한 15,482.27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25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한국전력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기아차,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과 삼성생명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동서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김근호 과장님, 현재 업종별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전기전자, 기계, 운수장비, 제조, 그리고 소형주들, 금융, 보험, 의약품, 종이목재, 증권, 의료정밀, 음식료, 섬유의복,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써니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 GS 인스트루먼트, 대원전선, TC엔코, 삼화전자, 성문전자, 삼성전자가 또 오늘 1% 넘는 수준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IT의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가장 큰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뭐 LG전자도 오늘 1%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자화전자, 뭐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도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지만 좀 플러스로 시작하는 모습. 일단 전기전자가 뭐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인데, 기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화천기공, 그리고 두산중공업, 대동공업, 현대엘리베이터, NK 대림통상, 삼성테크윈, 동양물산, 한라비스테온공조, 두산인프라코어, KC코트레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 나오고 있네요. 화천기, 뭐 두산중공업이 역시나 제일 크니까 최근에 뭐 두산중공업이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워낙 바닥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신적 저가가 좀 나온 이후에 이제 플러스로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은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반발 매수들이 좀 유입되는 움직임들이 포착됐고요. 이 금융에 좀 포함되어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도 삼성화재, 동부화재, 롯데손보, 하나생명, 그리고 하나손보, 메리츠화재, 동양생명 이런 종목도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제조 쪽에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화천기공도 계속 오르고요. 경방, 그리고 지주회사인 한화, 그리고 대한제분, 백광산업, 한국주철관, 대동공업, 만호제강 이런 종목들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고요. 의료정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진과 미래산업이 1% 넘는 수준 상승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수장비죠. 운수장비 쪽은 오늘 현대미포조선, 대창단조, 쌍용차, 그리고 세원전공, 유성기업, 평화산업, 현대차, 화신, 한일이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시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금융 쪽에서는 뭐 다 포함되어 있죠. 말씀드렸던 삼성화재, 그리고 증권 중 유화증권, 신한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 하나생명,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신영증권, 동부화재, 롯데손보, 동부증권, 대우증권, 뭐 제주은행, 골든브리지증권, 그러니까 증권, 보험, 뭐 은행 다 오늘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금융업종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 중소형주 쪽을 좀 살펴드리면 인터넷, 섬유의류, IT 소프트웨어, 운송, 금융, 디지털 콘텐츠, IT 부품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인터넷 쪽은 역시나 다음 4% 넘는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IBM, 다나와, 처음NC, KTH, KINX, 사람인 HR 순으로 플러스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료 쪽은 데코네티션, 부산방직, 원풍물산, 우성INC,
지엔코,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 웰크론 이런 종목도 오르고 있고요. 이 IT 소프트웨어 쪽은 뭐 예전에는 이 정보통신주들이 많았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넥슨 GT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디지털조선, 인피니트 헬스케어, 다음, 소리바다, 아로마소프트, IDN, 크레듀, 그리고 엔텔스, ID 온라인, 네이블, 뭐 RT캐스트 이런 종목들이 좀 세게 나오고 있네요. 특히나 넥슨 GT 상한가 좀 눈에 띄고요. 운송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유성 TNS라든지 3일 같은 종목들이 1% 넘는 수준의 상승. 그리고 금융 쪽은 이 코스닥 금융은 좀 다르죠. 일단 코스닥 금융 쪽은 대성창투, 한국토지신탁이 좀 상승폭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투사들이나 저축은행들이 좀 속해 있는데 역시나 대성창투가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디지털 콘텐츠 쪽은 역시나 게임주들과 음원주들이 강세인 것 같고요. 이 흐름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67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193억 원 그리고 153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데 기관권에서 매도세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소폭이나마 동반 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의외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날수가 최근에 한 1,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보였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만약에 기관 자체, 특히 연기금이나 투신권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준다면 코스피 시장 정말 2100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금 매매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7억 원 그리고 5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현재 34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코스닥 지수의 조정세는 외국인이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이나 컴투스 이러한 인터넷 모바일 게임주들이 갑자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급 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다음 자체가 4%대의 강세, 추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음 카카오 이런 모멘텀이 끝난 것도 아니고, 모바일 게임주, 특히나 컴투스 게임들의 모멘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컴투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정말 사상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이제는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 시장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0계약 그리고 기관권에서 한 4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호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외환시장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금일환율은 장전에 발표된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간 영향으로 60전 내린 1013원, 80전에 시작하여서 현재는 1014원대에서 주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시작 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7월 경상수지는 79억 1천만 달러 흑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외 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월말 장세로 계속되는 흑자 기조 유지로 오늘도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밤 뉴욕시장에서 달러와 강세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 것도 달러원 하락에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밤 뉴욕시장에서 달러와는 지난주 잭슨홀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과도하게 해석되었다는 독일 재무장관의 발언 영향으로 유로화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통화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달러원 1개월물 NDF도 소폭 내려 1015원 75전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서울 한시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30전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국내 흑자 기조 유지와 월말 장세, 그리고 거기다가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기조 유지 등 국내 시장 분위기가 하락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하락 압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였던 대외적 리스크와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도 누그러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롱플레이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도 하락 쪽의 무게를 실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저점인 1,008원대를 앞두고 추가적 하락하기에는 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과 엔원 환율이 계속되는 하락세로 인한 당국의 경계감 또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 1,010원대에서는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환율을 움직일 만한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하락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구 유입량에 따라 조금씩 하락폭을 늘려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10원에서 18원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텔신라입니다. 외국계 매도 출회에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입니다. 아까 전에 살짝 짚어봤었는데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합병은 승인하되 정관 변경을 막아서 기존 주주가치 희석을 방지했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넥슨 GT입니다. 모바일 게임 2종을 공개하면서 흥행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호텔신라가 고점을 좀 정점을 찍고 어제 그리고 오늘 좀 하락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가장 먼저 좀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이 대기업의 면세점 신규 진출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 경쟁 강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인데 또 오늘까지 좀 영향폭이 있네요. 그래서 면세 한도가 상향이 되고 경쟁이 강화되는 이 두 가지가 좀 상충을 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일단 제주 면세점 8월부터 확장 운영하고요. 10월부터 창의공항 영업을 시작을 하고요. 일단 글로벌 모멘텀은 호텔신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고요. 이미 기존에 좀 많이 갈고 닦아놓은 해외 시장들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너무 단기간에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서 11만 원이 좀 깨진다면 저는 솔직히 좀 담아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브랜드 파워라든지 경쟁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 경쟁이 악화되고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어떤 비용적인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간에 어떤 쌓았던 명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좀 낙폭이 있었던 부분이 오히려 좀 이 잠잠해졌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다음인데요. 이 다음이 이 합병 시너지 효과에 또 한번 좀 나오고 있죠. 긍정적인 시그널이. 일단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주총에서 이 정관 변경안이 일단 부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안건이었던 정관에 대한 변경안 자체가 부결이 되면서 그 배경이 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주총에서 우선주 발행의 신설, 그리고 발행 주식 한도의 증가, 이쪽이었는데 반대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결됐습니다. 근데 우선주 발행하고 발행 주식 한도가 증가되면 결국엔 물량 부담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주주들이 좀 반대 의사를 던졌다라는 것 자체가 부각은 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이 꼭 굳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낙폭이 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만 원을 좀 지켜낸 부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아닐까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뭐 만약에 또 한 17만원대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자리가 17 정도로 바뀌었다가 뭐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 않나.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넥슨 GT인데 오늘 뭐 상한가를 갔죠. 모바일 게임 두 종에 대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죠. 이 서든어택이라고 하는 FPS 슈팅 게임인데 이 모바일 게임화한 서든어택 M 듀얼리그와 슈퍼 판타지 워라는 게임 이 두 종의 모바일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 서든어택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 순위 1위에 오르는 등의 이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게임이고요. 그래서 결국 모바일 쪽도 좀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이 온라인 게임의 흥행 돌풍을 과연 모바일 게임에서 좀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상한가 말면서 11,550원인데 이게 직전 이 신고점이 12,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또 가격 역사가 새겨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또 모바일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좀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그동안 하락세가 좀 컸죠.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떨어졌는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HQ고요. 자회사와 손자회사 흡수합병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남작입니다. 48억 유상증자 무산 소식에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125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뭐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이 발표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중간 배당 자체가 정말 미비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의 성장이 정말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아이폰 6 자체가 이제는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샤오미와 그리고 애플 쪽으로 몰린 것이 이제 악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자체 뭐 5조 원, 6조 원대로 다시 한번 다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운 조정된 만큼 주가도 하락세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가치주 성격을 띠는 그런 가격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120만 원대, 정말 120만 원이 무너진다면 제 예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 러시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만큼 삼성전자 120만 원의 주가는 정말 과도한 저평가 영역에 있는 그러한 가치주 성격을 띠는 가격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역시나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 영업이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 4분기 또 한 번의 재고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역시나 아이폰, 샤오미에 조금 밀리는 그런 구도로 전망되면서 실적이 조금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천천히 120만 원대에서 매수하면 충분히 장기적 성향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IHQ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HQ가 현재 뭐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브 엔터, 큐브 DC 흡수합병 이러한 기사에 의해서 지금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이러한 드라마 외주 제작사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중국과 관련된 드라마 제작사가 중국 모멘텀을 타고 굉장히 올해 초부터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 시작을 알렸던 게 사마 네트워크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같은 업종 피어 그룹
그룹으로 꼽히고 있는 IHQ도 동반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한풀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주 제작사, 종편으로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구조적인 변화가 중국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게 단기의 실적 개선세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 구조 자체가 변한 것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기가 이르면 내년, 적어도 내후년 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IHQ가 지속적으로 이 급 반등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반대로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IHQ가 사마 네트워크스나 다른 기타 드라마 외주 제작사 대비해서 조금 하락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IHQ 같은 경우는 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예전에 한 몇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흡수합병이 무산됐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만큼 떨어졌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제거하더라도 다른 피어 그룹 대비해서 과도하게 이제 하락했다는 관점에서는 한 2,400원, 2,400원이나 500원까지는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역시나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회사가 변하거나 아니면 모멘텀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IHQ 같은 경우는 매수는 무방하나 소량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게 IHQ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핵남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자 배정 유상 증자 철회 소식에 현재 한 2%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남자기 왜 3자 배정 유상 증자가 호재이고 이것을 철회한 것이 악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핵남자기 현재 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부채 비율은 100% 정도로 조금 평균이지만 현재 유보율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현금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 배정도 아닌 3자 배정 유상 증자는 사실상 핵남자기에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슈였는데 그것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오늘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의한 부분 상승폭에 대해서 현재 하락폭이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핵남자기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핵남자기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보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유보율 자체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거나 다시 한번 유상증자 3자 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다시 한번 6,000원, 7,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핵남자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G3의 판매 호조에 또 실적 모멘텀 기대까지 합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페노션인데요.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하락 반전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YD 온라인입니다. 대만에서 게임 상용화 서비스 도입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일단 LG전자가 좀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또 최근에는 조금 이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시동을 거는 모습이네요. 반등을 좀 모색하려는 모습인데 이 G3가 판매가 좀 호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 이 부분인데 그렇게 강한 모멘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수준 자체는 그렇게 강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요. 이 TV 휴대전화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G3의 경쟁력 회복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된다. 보면 이 삼성전자는 사실 스마트폰 쪽이 좀 이 성장이 정체되고 좀 이 줄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LG전자는 반대였죠. 오히려 좀 올라가는 이유인데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원체 이 스마트폰 분야가 이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원체 안 좋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기저 효과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술적인 부분은 한 7만 원, 한 4천 원은 좀 안 깨려고 했던 최근의 모습.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반등의 어떤 시초를 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만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8만 원을 못 돌파하고 7만 원 수준에서 또 밀리면 그런 주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페노션인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사실 많이 좀 영향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자본들도 있었고 문제점을 좀 많이 겪어왔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많이 진전이 된 모습들, 진정도 된 모습들 이런 부분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최근에 해운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이 페노션이 올 하반기 확정 부채에 대한 법적 공방을 매듭을 짓고 시장에 출회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각 대상은 하이닉스 SK그룹에 팔았던 신규 유상증자 방식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주식들 유상증자를 통해서 결국엔 지분을 획득하는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는 방식인데 페노션의 새 주인을 찾아주고 인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좀 쓰는 것 같고요. 유상증자를 통하면 지분 인수금이 또 회사에 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일회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방식이 나온 것 같은데 주가상으로는 뭐 올라올 만큼 좀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건 이제 오른 만큼 오른 상태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일단 모멘텀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오른 수준에서 더 이상 나올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중요한 이제 공략 시점인데 저는 뭐 사실 뭐 굳이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굳이 공략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4,000원 언더에서 좀 공략을 가격적으로 해보시면 뭐 충분히 좀 여유롭게 매매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YD 온라인인데요.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만 쪽에서 게임 상용화 서비스에 좀 돌입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YD 온라인이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 일명 RPG라고 하죠. 1000만의 용병이라는 게임인데 대만 현지 서비스명으로는 신역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일부터 대만 지역에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YD 온라인 같은 경우 웰던 컴퍼니와 1000만의 용병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대만 현지인들의 어떤 정서에 맞게 굉장히 좀 수개월 동안 현지화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웰던 컴퍼니는 어떤 회사냐? 유명 소셜 커머스 회사고요. 제휴를 통해서 이 1000만의 용병 게임 플레이 시 가상머니를 획득을 해서 실제 쇼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이 대만 또 특성이 많게 유명 프랜차이즈와의 제휴를 해서 편의점 광고, TBCF 이런 대대적인 마케팅을 계획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대만 쪽에서 기대를 받는 것 같고요. 이번에 대만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요. 오는 10월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해외 쪽에 기대감이 슬슬 반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 움직임이죠.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초반대에서는 뭐 충분히 공략을 좀 해봐도 되는 것 아닌가. 뭐 넓게는 한 4,000원 초반까지는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부터 4,400원, 300원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고점 이후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권에 둬도 될 만한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이 모바일 게임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좀 그냥 많이 빠졌어라고 그냥 넘길 종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J제일제당입니다. 수익선 개선 전망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평산차업 KDR이라는 종목인데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CJ제일제당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 CJ제일제당 오늘장
가장 두각을 띠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장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라이신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에 의해서 지금 CJ제일제당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제 그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말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여의도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멘텀 거리가 하나 발생이 되었는데, 제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을 때 2분기 때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 이 실적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원화 강세,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 특히나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이러한 곡물 등의 곡물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최근까지 상승을 하면서 CJ제일제당 이제는 밸류에이션적인 면을 봤을 때 이제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선 그러한 업종이다,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 라이신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금 2% 정도 강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현재는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권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 분할 매수로 해서 정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CJ제일제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이 오늘장 4%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펀더멘털이 개선 중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 초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해서 거의 100%가 넘는 상승을 보인 조선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빅3 조선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현대미포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PC선, 에코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특히나 4월인가 한 5월쯤에는 글로벌 수주 자체가 중국의 1위를 빼앗기고 일본에마저 2위 자리를 내주면서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1차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주 모멘텀이 지금 조금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가가 역사적 PBR 저점은 아니지만 그 부근까지 다시 하락한 상태에서는 실적이 개선돼도 예전만큼의 수주 모멘텀만큼의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 절반가량의 상승폭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지만 역시나 비용 처리에 의해서 조금 과대 계상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작년 하반기에 받았던 이러한 신규 수주 굉장히 성과도 높았기 때문에 이 신규 수주분이 이르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부터 나올 것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현대미포조선 내년 1분기쯤에는 이제 적자가 아니라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당장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분기 실적이 최바닥은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현재 시점에서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업은 이제 평산차업, KDR 이런 기업인데, 사실상 저도 오늘 처음 본 기업입니다. 그런데 장 시작하자마자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그 이유는 상반기 영업이익 104억으로 굉장히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러한 기사에 의해서 오늘장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유한공사다, 평산차업 유한공사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다 이렇게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된다면,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굉장히 2200, 23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마저 이제는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된다면 추가적인 급등세를 시연할 수 있는 것이 평산차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분기, 4분기 실적 추정을 필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호하다.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정책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완만한 상승 흐름 지속이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장기 박스권 안착 시도 강화 실적 모멘텀 중심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업종별 자산 배분의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수급 우호적 판단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업종별 자산 배분의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어제 시장에서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들, 최근에 일제히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호텔신라나 다음, 컴투스, 코웨이, 아모레퍼시픽 등, 코웨이,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중국 관련 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최근에 카카오와 합병권, 컴투스는 최근에 모바일 게임의 성공,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그런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고요. 호텔신라 역시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PER 기준, 수익 기준으로는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왔던 상황에서 어제 일제히 동시에 조정을 받았다는 점,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서도 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그 다음 날 오늘 시장을 보시면 다음은 바로 반등이 지금 9%가량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컴투스 같은 경우는 1% 장대 음봉을 2번 맞고 반등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컴투스는 정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호텔신라 역시 오늘 역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주식들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큰 틀에서는 오늘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내수업종, 웬만한 내수업종들 다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유일하게, 최근에 계속해서 가지 못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제약업종인데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기존에 잘 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한 포트를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반대로 최근에 소외를 받아서 굉장히 미미한 그런 포트의 미미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업종들은 조금 그런 차익 실현 나오는 것으로 조금 물량을 좀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도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은 아무래도 오늘 물론 지수가 10포인트가량 상승을 하면서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그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누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이제 장이 급격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2084선인데요. 지금 2080선 위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569선, 즉, 570선까지 와 있죠. 자, 장에 근거 있는 상승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 점 참고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으셨을 텐데,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또 많이 나오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급락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양시장이 지금 안전하게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57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가더라도 다 같이 가는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간다 확 간다 또 간다 훅 간다 그걸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전의 맹수 이 시간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고사항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또 볼까요? S넷이 급등을 하고 있네요. 지금 S넷이 지금 한 7%, 8% 가까이 되는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 대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바로 이제 월요일 날 그 녹화를 했었던 바로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도 S넷을 대장주로 좀 잡아드렸죠. 사물인터넷에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물인터넷은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코디에서도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었고 금일은 이제 또 한 3%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이 취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선을 침해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 전략, 그리고 성장성 있는 섹터를 조금 장기적으로 쥐고 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문화 관련해서는 소리바다가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원 관련주 중에 가장 오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음원 관련주 중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제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에 히든싱어 여러분들 인기 많았습니다. 그죠? 그 히든싱어와 소리바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 이런 모든 사항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산업 동향에 대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산업 동향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계약 관계도 바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다 훅 간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글쎄요, 이제 간다 훅 간다 뭘 좀 얘기를 좀 드릴까요? 게임 산업이에요.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하는데, 자, 이 게임 산업 지금 컴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죠? 이제 급락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지지 구간이 아니냐, 이제 지지 구간까지 내려온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게임 산업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폭발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게임 산업의 주가 속도는요, 폭발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폭발적으로 움직인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게임 산업의 대장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 올라오고 있는 지지선을 확보를 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안 되고, 접근하시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마인드가 불안하다 그러죠. 그 불안한 마인드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쉽게 손절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 자체를 좀 안 하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게임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빌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컴투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속도로 올라왔죠. 그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띠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는데, 컴투스가 조정을 조금 받으면요, 나머지 게임주들은 큰 조정이 나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대장주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산업의 대장주 하나가 조정을 받으면 이게 순환매적 차원에서 이때까지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 그걸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는 오히려 더 낙폭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인 값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스마트폰 게임 관련주가 아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 하락입니다. 금일도 이제 신저가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 굳이 이렇게 온라인 게임주에 대해서
계속 조금 안 좋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저가다 보니까 다른 게임주들 다 올라가는데 왜 이것만 올라가? 이것도 올라가겠지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게임 산업 규제와 더불어서 못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인 산업, 게임 산업의 동향이 모바일 플랫폼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를 모바일 게임주든 그 다음에 지금 그 온라인 게임주든 이걸 지금 접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모바일 게임주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주는 지금 여러분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PC방의 폐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역시 산업 동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동네에 한두 개씩 꼭 있던 PC방들이 지금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산업 동향들이 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산업 동향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바로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4분기가 이제 오면 그 주도주를 이제 9월 달 되면요. 또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어닝 시즌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 11월, 12월. 자, 이제, 요 4분기에 대한 얘기들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4분기 주도주에 대한 얘기들. 지금 벌써 4분기 말쯤에 6월 말까지 제가 주도주로, 하반기 주도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병군 멘토의 말을 듣고 4분기에는 어떤 주도주가 있을까를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8월 30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KTX 대전역입니다. 1층 창의실에서 강연회를 하고요. 8월 31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 희망실에서 합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수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마치고 나서 바로 10시 10분부터 또 공개 방송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좀 많이 접속을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이 오프라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짧게나마 공개 방송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좀 참석하셔서 많은 얘기들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상승 출발했던 우리 코스피 지수 현재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085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6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